2025년 7월 15일 뉴욕 출장을 떠나게 됐어요. 뉴욕행 비행기는 14시간 비행이라 전날 조금도 자지 않고 비행기에 타서 눈을 붙이려고 했어요. 눈을 뜨고 나면 뉴욕에 도착했겠지라는 바람으로. 짐이 한가득이라 카카오 택시를 불러 잡았어요. 지금 시각은 오전 6시 30분. 밖엔 비가 오네요. 뭔가 슬픈 날인가 봐요. 그래도 저는 약간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런지 길이 막히지 않아 인천공항 2터미널에 일찍 도착했어요. 짐을 챙기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어요. 인천공항은 언제 와도 설레는 기분이 들어요. 좋아요. 체크인을 하고 검문 검색대를 지나 출국 심사를 받고 대한항공 라운지로 갔어요. 출장이라 대한항공 라운지 입장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근처 마티나 라운지로 갔어요. 역시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었어요. 라운지에서는 간단한 끼니를 때웠어요. 스크램블 에그, 편육, 샐러드 맛있었어요. 간단하게 아침 먹기 딱이었어요. 두 번째 그릇에는 또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 파스타와 고등어를 담았어요. 점점 가볍게 먹는 느낌은 없어졌어요. 에피타이저 메인을 먹었으니 디저트를 먹기로 했어요. 거의 다 살찌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요즘 살쪘어요. 큰일이에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와서 짐을 챙기고 게이트 근처로 갔어요. 탑승구는 231번 게이트였어요. 존 원 입장하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모닝카면 혜택이 좋긴 해요. 비행기 게이트 안으로 들어간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공간도 여행 가는 느낌이 제법 나요. 그리고 항상 이맘때쯤에는 셀카를 찍게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얼굴은 잘 있는데 말이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비상구 좌석이었어요. 비상 상황이 나면 책임이 막중해요. 그거 말고는 앞에 짐 넣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곤란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화면을 집중해서 봤어요. 비행기 전면을 보여주는 화면인가 봐요. 뭐 바뀌는 게 없어요. 이제 슬슬 이륙하나 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면 첫 끼를 제공해 줍니다. 저는 한식이 좋아서 돼지 불고기 정식과 묵밥을 시켰어요. 그냥 누구나 머릿속에 있는 돼지 불고기 정식과 묵밥이었어요. 사실 시간이 좀 지나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그냥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밥을 먹고 한동안 눈을 감았더니 얼마나 갔을까 비행기 정보 화면을 보니 아직도 일본 상공이더라고요. 그냥 도쿄를 간다고 했으면 지금쯤 도쿄에 도착했을 텐데요. 앞으로 얼마나 가야 하나 생각했어요. 뉴욕행 비행기 14시간에서 일본 가는 3시간 정도 빼면 앞으로 11시간 정도 남았겠구나 했죠. 아 세상에, 온몸이 찌뿌둥해져서 비행기 뒤로 가서 일어서서 스트레칭을 계속했어요. 그래도 전날부터 앉았던 피로는 안 풀리네요. 이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이 났어요. 불고기 정식을 먹은 지 몇 시간이 흘렀을까? 대한항공의 유명한 컵라면을 시킬까 했는데 올해부터 대한항공 이코노미에서는 컵라면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가출했다가 허기져 집으로 돌아올 때쯤 간식으로 핫도그를 제공해줬어요. 저는 컵라면이 더 좋긴 했는데 핫도그도 맛있었어요. 핫도그를 먹고 잘까 했는데 눈이 부셨다 안 부셨다를 반복했어요. 알고 보니 옆자리 아저씨가 후레쉬를 계속 비추고 있었어요. 아저씨 후레쉬는 좀. 그리고 이륙하고 나서부터 계속 애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또 비행정보 맵을 켰어요. 맵을 튼다고 빨리 도착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리저리 구경했어요. 그러다 창밖을 보니 노을이 예뻤어요. 노을을 보는 것도 질려서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다 보니 또 밥이 나왔어요. 밥이랑 가지떡밥이었던 것 같아요. 새콤달콤했어요. 한 끼를 마무리하고 양치를 하고 좀비처럼 앉아있다 보니 어느새 JFK에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힘든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출국 심사를 했어요. 출국 심사는 찍을 수는 없었지만 참 힘들었네요. 몇 시간 동안 출국 심사를 하고 나와서 도심으로 들어가기 위해 리프트를 불렀습니다. 비가 엄청 왔다고 했는데 날씨는 좋아 보였어요. 하늘에 토이스토리 같은 구름이 떠 있었네요. 어느 정도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저 멀리 도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맨해튼으로 들어가는 도시 풍경은 참 다양해서 좋아요. 건물도 크고 작고 오래된 건물이랑 새로운 건물이 공존하고 그래피티도 있고 각종 사이니지들을 보다 보니 어느새 맨해튼 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화랑 드라마 속에서 많이 본 신호등과 원웨이 사인도 오랜만에 보네요. 혼자만 느끼는 내적 친밀감인가 봅니다. 그리고 인도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드디어 뉴욕에 왔구나가 약간 느껴집니다. 저 멀리 뉴욕의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인 매트라이프 건물도 있네요. 어느새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월드 오브 하얏트. 저는 5번가와 39번 스트리트에 있는 하얏트 센트릭에 묵었습니다. 얼른 체크인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방에 도착하니 깔끔한 방이 저를 반겨주네요. 특히 베드 위, 벽면에 걸려있는 아트피스가 인상적이었어요. 간단하게 씻고 깔끔한 베드시트 위에 누워 잠시 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난 후 저녁 먹으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처에 로스타코스가 있길래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맨해튼에만 체인점이 8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에 있는 지점에 갔습니다. 로스타코스는 메뉴 구성이 되게 간단합니다. 타코랑 퀘사디아랑 등등 몇 가지만 있고 메뉴 고르고 고기 고르고 또띠아 고르고 음료 추가하면 됩니다. 저는 치킨이랑 돼지를 골랐던 것 같아요. 불맛이 입혀진 돼지고기와 돼지기름 각종 소스들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음료는 멕시칸 전통 음료인 호르차따를 주문했어요. 약간 시나몬을 넣은 아침 햇살 같았어요.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을 먹고 나서 소화도 시킬 겸 산책도 할 겸 도시도 구경할 겸 해서 주변을 걸어봅니다.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 5번가, 뉴욕 도서관을 둘러봤어요. 도서관은 섹스앤더시티에서 캐리랑 빅이 결혼할 뻔했던 위치였던 거 아시죠? 와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뉴욕 도서관은 1895년에 설립되었어요. 당시 뉴욕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민자의 도시였기 때문에 무료로 책과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담은 장소로 모두를 위한 지식이라는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건축학적으로 보면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건물이 아니라 지식의 신전을 표방했습니다. 권위 있는 양식의 건축을 통해 그 권위를 시민 모두와 나누려는 민주주의적 면을 보여줬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잠시 쉬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 먹을까 근처 치폴레가 있어서 테이크아웃을 해왔습니다. 브라이언트 파크 바로 옆에 있는 치폴레다 보니 풍경이 좋았어요. 특히 저녁이에요. 호텔 방에서 브리또를 먹었습니다. 역시 맛있기는 해요. 반은 아껴놨다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했습니다. 저거 다 먹으면 살쪄요. 대신 홀푸드에서 사온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이 맥주는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뉴 벨지엄 브루어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원래는 이곳 크래프트 맥주로 유명한 양조장인데 스타일은 아메리칸 IPA, 즉 인디아 페일 에일입니다. 홉 향이 굉장히 강해서 시트러스, 파인, 열대 과일 같은 향이 나고 마무리는 살짝 쌉싸름합니다. 알코올 도수는 7% 정도라서 은근히 도수가 높아요. 다음날 아침에는 전날 사온 요거트를 뜯었습니다. 누사 플레인 요거트예요. 그냥 맛있는 플레인 요거트였습니다. 그리고 테라스에 나가서 도시 풍경을 대충 구경합니다. 뭐 특별할 건 없는 것 같긴 해요.
아침에 침대에서 민기적 거리다가 일 때문에 우버를 타고 회사로 이동했어요. 뉴욕 도시 풍경을 구경하는 건 참 재밌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게 디자인도 다양하게 있어서 가게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데 뉴욕은 벽에 막 그려진 그래피티를 구경하는 맛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저걸 언제 왜 그렸을까 하면서요. 빨간 벽돌로 지어진 집들이랑 나무랑 어우러지는 모습도 예뻐 보여요. 저기 귀여운 강아지도 있네요. 쓰다듬어 주고 싶다는 생각도 잠깐 했어요. 산책하는 모습이 참 귀엽죠? 어느 정도 우버를 타고 오니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봤습니다.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간단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타코집이었어요. 어제도 타코를 먹긴 했는데 저는 타코를 좋아해서 괜찮았어요. 맥주 한 병을 시켰고 타코 이것저것을 시켰습니다. 치킨이랑 슈림프였던 것 같아요. 저기 올려진 초록색은 과카몰리인 줄 알았는데 졸라게 매운 쌀쌀였어요. 먹다 죽는 줄 알았어요.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갑니다. 다음날은 오전 일정이 뭐 없어서 쇼핑을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요즘 핫한 언더웨어 브랜드 스킴스에 도착했습니다. 스킴스는 셀럽 킴 카다시안이 설립한 언더웨어 브랜드예요. 핫한 브랜드만큼 매장도 재미있게 꾸며놨더라고요. 쇼핑백도 스킴스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놨고요. 저는 이런 웜톤의 살색 같은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매장은 4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고 디스플레이를 여백 있게 고급스럽게 해놔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장이 한산해서 피팅룸도 여유롭게 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집에서 편하게 입을 홈웨어 몇 개를 입어봤는데 소재가 되게 쫀쫀해서 좋았습니다. 근데 바지 핏이 좀 별로였어요. 입어봤었던 것들 몇 개를 구매한 후 매장을 나왔습니다. 재밌게 구경하고 신나게 쇼핑한 후 뉴욕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돌아다녀 봅니다. 외관부터 화려한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이 있네요. 사람 구경도 좀 하고 버스도 타고 골목도 좀 구경하고 브라이언 파크를 지나 베이글을 먹으러 이동합니다. 브라이언 파크 옆에 있는 저커스 베이글에 왔습니다. 수제로 만드는 베이글인가 봅니다. 저는 연어 크림치즈 케이퍼에 에브리띵 베이글로 시켰고 매장에서 먹었습니다. 베이글이 단단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에싸와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영상을 만드는 시점이 조금 돼서 기억이 변질된 것일 수도 있어요. 베이글을 먹은 후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에 못다한 쇼핑을 조금 더 하기 위해 소우로 이동했습니다. 간단하게 커피를 마실 겸해서 에임리온 도르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페 내부는 캐셔랑 굿즈 정도만 판매하고 있었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없었어요. 디저트류로 나와있는 페이스트리류는 맛있어 보이긴 했어요. 카페에서는 카페 굿즈로 파는 그린색 맨투맨이나 흰색 캡도 따로 판매하고 있었고 커피핀이나 애쉬트레이, 에스프레소 잔이나 라이터, 컵 등의 작은 오브제들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구경하고 있다 제 음료가 나와 음료를 받아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엠리온 도르 매장 입장 문자가 와서 들어갔습니다. 매장 입구부터 큰 자동차가 있었고 매장은 진한 우드톤의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인테리어였습니다. 옷이나 액세서리류들도 귀여운 제품들이 많았어요. 가격은 너무 비싸다 정도는 아닌데 마음껏 이것저것 고르기는 약간 부담이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도 온 김에 몇 개 골랐습니다. 이때아님 언제 여기로 오겠어요? 저녁으로는 소호 쪽에 있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굉장히 강렬한 그래피티가 많았는데 구경하기 좋았어요.
레스토랑 이름은 프리맨스 다이너라는 곳이었어요. 분위기는 약간 오래되고 으슥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이 약간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벽에는 오리? 거위 박제와 같은 것들이 걸려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무스 머리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인원이 많아서 룸에 따로 들어갔고 메뉴를 보면서 다른 분들이 도착하길 기다렸습니다. 술 메뉴도 구경하고 음식 메뉴도 둘러봤는데 먹을 게 많아 보여서 행복했습니다. 이 룸에는 물고기가 박제되어 있네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이트 와인으로 간단하게 시작하고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샐러드도 몇 종이 나왔어요. 근데 모두 너무 맛있었습니다. 샐러드를 먹다 보니 스테이크가 나왔고 로스트 치킨도 나왔습니다. 메인을 다 끝내고 나니 아이스크림이 올라간 브라우니가 나왔는데 참 달콤하고 맛있더군요. 그렇게 저녁 만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Like Motley Crue, we throw shit out the window. 저녁을 끝내주게 드셔준 후 근처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을 하려고 이동했어요. 그냥 캐주얼 바, 펍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생맥 한 잔을 했고 노가리 좀 까다가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